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광대 재건 또는 재수술 시에 이제 두피절개 광대 재수술 또는 재건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두피절개냐 입안절개냐는 뭐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피절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야가 조금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흉터를 남긴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또 두피절개를 통해서 완전하게 모든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두피절개도 동시에, 그러니까 입안절개와 동시에 진행돼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광대 수술을 입안절개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두피에 흉터를 남긴다는 것에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단점을 극복할 만큼 필요성이 있거나 또는 두피절개를 통해서 얻어질 이득이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두피절개 수술을 진행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몇몇 선생님들이 주장하시는 바나 또는 온라인상에서 이제 회자되는 내용 중에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피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해야만 광대 재수술 또는 재건 수술을 할 수 있다.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광대 수술, 재수술을 할 때 두피절개를 통해서는 볼 리프팅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사실 두피절개라는 게 이렇게 두피를 다 열어서 이마까지 다 노출을 시키는 작업인데, 그렇게 했을 때 피부를 당겨지는 것은 두피 쪽, 머리 위쪽에서 당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볼 쪽에서 처지는 내용을 이 위에서 당긴다고 절대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여러 검색을 해보시면 두피절개 수술 후에 리프팅이 돼서 볼 처짐이 개선됐다. 사실 이런 내용은 조금 희망에 가까운 내용이지, 두피절개를 통해서 리프팅을 한다는 거는 고식적으로는 템플 리프팅이라고 해서 눈 가쪽과 볼의 약간 상부, 광대 체부 위에 약간의 처짐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이 위에서 아무리 당겨댄다 해도 이쪽 볼의 처짐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안면 유지인대나 기타 피부를 붙잡고 있는 여러 인대들이 이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당긴다고 해도 이 볼 처짐이 해결된다는 거는 조금 희망 섞인 내용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피절개를 통해서 절골을 할 때는 입안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하면 실제 수술 중에 시야가 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대의 이 부분까지는 볼 수 있지만 사실 요 부분은 광대 수술할 때 입안절개를 통해서 볼 수가 없죠. 반면에 두피절개로 수술할 때는 요 면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밑에 부분, 이렇게 버트리스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광대를 전체적으로 다 보기 위해서는 두피절개와 입안절개가 동시에 돼야 되고, 차이가 있다면 두피절개를 통해서는 아치 쪽에 추가적인 절개를 하지 않아도 두피절개만으로 아치부터 이런 체부 상부까지 요 부위를 전체적으로 시야가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시야가 확보되면 대부분의 광대 갭이 상방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상방 갭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뭐 아래쪽 버트리스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실 두피절개로는 절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두피절개에서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곡면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은 볼 수가 없고요. 또 입안절개는 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위쪽은 아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절개창을 선택하는 것이지 어떤 방법이 뭐 수술의 결과를 더 낫게 한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상부에 결손이 있어서 이쪽을 고정해야 줘야 된다, 뭐 뼈를 이동시키고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두피절개가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대 재수술, 재건 수술에서 모든 경우에 두피절개를 한다는 것은 조금은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의 환자는 사실은 작년에 제게 내원하셨던 분인데요. 작년에 내원하셨을 때 환자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광대 상부에 이 골갭이, 뼈에 결손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메꾸고 싶다. 그 다음에 광대 수술 후에 광대가 많이 볼륨이 줄으면서 이렇게 보면 45도 광대 쪽이 많이 줄었죠.
광대 45도 부위가 줄어서 이쪽 부위에 함물이 좀 있는 것이 싫다. 또한 볼이 쳐져 있는 게 싫다. 자, 이 환자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광대뼈의 연속성이 충분하고 이쪽에 결손이 있는 것이고 이쪽에 볼륨 부족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이쪽 볼륨만 메꿔주는 수술을 권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걸 상방으로 고정시키게 된다면 골 결손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 뼈 부위가 여기에 만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아치 부위에서 뼈 결손이 생겨서 이쪽에 또 뼈의 연속성이 깨지는 단점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볼처짐이 개선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뭐 리프팅을 한다 해도, 두피절개를 통해서 리프팅을 한다 해도 이쪽 볼처짐은 개선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작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1년이 지난 시점에 환자분이 다시 내원을 해주셨는데요. 두피절개를 통해서 광대 재수술을 받은 상태로 내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왼쪽을 먼저 보시면 제게 내원했을 당시에 광대 결손, 광대 함몰, 볼처짐을 주소로 내원했던 분인데요. 타병원에서 이제 두피절개 수술을 받으시고 광대 수술한 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뼈의 절골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도 이쪽에서 되고 이쪽에서 되고 이쪽에서 됐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 이 와이어가 이렇게 고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피절개와 입안절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뼈의 그 로테이션에 의한 하방 변이에 의한 상부, 체부 상부에 결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정하기 위해서 절골을 다시 해서 광대 절편을 만들어서 위로 올려서 고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려서 이동을 하면 어디가 만나게, 떨어졌던 곳이 만나게 되면 붙어있던 곳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다시 말하면 이 부위에 보시면 버트리스라고 하는 부위에 이렇게 결손이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은 보통의 두피절개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아치 쪽에서 이렇게 절골을 하게 되는데 이 아치의 중간 부위에서 절골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유는 이쪽 라인, 그러니까 체부의 재절골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얇아진 뼈가 여기서 원치 않게 골절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시야가 이쪽에 확보가 잘 되지 않아서 이쪽에서 절골을 한 건 아닐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얇은 뼈이기 때문에 또 이쪽은 워낙에 뼈 두 조각이, 그러니까 광대 쪽에서 상악에서 만들어진 광대와 이쪽 템포럴본에서 만들어진 프로세스가 만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달 과정에서 유압이 일어나는 부위인데요. 수처라인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하는데 이쪽 부위에서 절골이 이루어진 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쪽 부위도 와이어로 고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쪽에는 사실 뼈는 없어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체부 쪽이나 아치나 뼈는 자르면 자를수록 뼈 손실이 생기고요. 재수술을 통해서 재절골을 하면은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재절골을 위해서 톱날이 지나가면서 벌써 뼈는 한 1mm 정도 손실이 생깁니다. 근데 광대 수술은 양쪽을 절개해야 되기 때문에 절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뼈 손실이 최소한 2mm 이상의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추가적인 뼈 손실을 얻어가면서 얻어지는 양이 적지 않다면 재절골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이쪽 부분은 아치 쪽에서 이쪽 부위에서 절골이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앞쪽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반대쪽을 보시면 이쪽은 아치가 체부 절골이 이전 수술에서 눈가 쪽에 가깝게 이렇게 절골이 되었는데요. 또 이쪽 부분도 절골이 있었다가 붙었는지 좀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연속성은 있는 상태에 요 부위에만 함몰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던 광대였을 텐데 요 부위에 함몰이 생겨서 환자분이 조금 그 부분을 예고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이쪽 부분 볼륨만 부족하기 때문에 연속성은 비교적 정상적이기 때문에 이쪽 볼륨만 좀 회복을 시켜주는 수술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볼처짐에 대한 유혹을 결국은 이기지 못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두피절개를 통해서 광대 재수술을 하신 경우를 보면 절골은 이쪽은 아치 쪽에서 이루어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도 부위가 조금 틀립니다.
예전 절골 라인은 여기에 있는데 새로 만들어진 절골 라인은 그보다 앞에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앞쪽에 됐고요. 그래서 왜 이쪽 라인을 안 쓰고 이쪽을 썼을까? 양쪽 다 왜 제절골 라인이 전에 썼던 절골 라인보다 더 앞에 있을까? 조금 이 부분은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대쪽에서랑 똑같이 이쪽을 절골 라인을 새로이 만들면서 이렇게 골 결손이 생기고 상악 버트리스 부위가 이렇게 완전히 열려버리는. 그래서 요 두 이미지만 놓고 보면 그나마 연속성이 있던 뼈를 두피를 통해서 재수술을 하면서 연속성이 깨져버린 이런 좀 아쉬운 모습이 있고요. 와이어를 통해서 고정을 해놨지만 사실 함몰은 이쪽이나 보면 오히려 함몰은 이쪽이 더 가중된 모습이죠. 뭐 옆광대를 더 줄여주려고 이렇게 수술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개 내원하셨을 때 환자분의 요구사항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수술이 된 듯 합니다.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재수술, 재건수술, 두피를 통한 재수술, 재건수술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뼈의 연속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볼륨의 부족이 그 다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뼈의 연속성을 회복해 주는 게 구조적인 안정감을 주고 볼륨은 단지 외형적인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후에 연속성이 있는 상태에서 재수술을 통해서 연속성이 이 부위와 이 부위에서 깨져버린다면 사실 득보다는 실이 많은 수술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완전하게 연속성이 있었던 단지 이 부위에 45도 광대 부위에 함몰만 있었던 분한테 재절골을 통해서 수술을 한다는 것이 1년 후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중첩을 통해서 좀 보겠는데요. 파란색이 수술 전의 모습이고요. 하얀색이 지금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보면 버트리스 부위에 골 결손이 있어서 수술 전에는 파랗게 보이던 부분이 수술 후에 없어진 모습이 보이고요. 또 이쪽 부위는 전반적으로 볼륨이 줄어들어서 좀 부족하게 뼈가 오히려 더 광대 축소가 더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보시면 광대는 파란색의 수술 전 모습에 재수술 전 모습에서 재수술 후에 오히려 더 이쪽 광대가 옆광대가 줄어든 모습이 보이고요. 이쪽은 상방 고정을 하면서 약간 체부 쪽에 결손을 메꾸려는 수술이 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체부 광대 45도 체부 하부에 있는 버트리스에는 골 결손을 유발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러한 수술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자분의 요구는 분명히 이거죠. 광대뼈에 결손이 있다. 광대뼈가 붙지 않았다. 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실 거고요. 수술한 후에 볼이 처졌다. 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 솔루션으로 일반적으로 상담할 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두피 절개를 통해서 광대를 재수술해서 골 결손을 메꾸고 그 다음에 늘어진 피부를 두피 절개를 통해서 리프팅을 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좀 희망 섞인 얘기를 듣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희망 섞인 내용에 부합하는 수술 결과를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제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하고 또 실제로 해본 결과로는 두피 절개를 통해서 리프팅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눈 가쪽이나 템플이라고 해서 관자놀이 부위에 처진 부분을 개선할 뿐이지 절대로 광대 하부나 볼 쪽에 처짐을 개선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피 절개가 그렇다고 나쁘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 접근에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술 시에는 시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피 절개 수술은 분명 광대 상부를 이 부위를 시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재수술의 경우에는 이런 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래쪽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서 수술 방법, 절개 방법을 생각해야지 어떤 방법이 우월하고 어떤 방법이 좀 모자라다 이런 내용은 조금은 논리적이지 않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각턱에서 입안 절개는 부작용이 많고 귀리 절개는 부작용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선호도의 차이이고
귀뒤절개가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부기나 이런 것들은 조금 편안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술 범위에 제한이 있고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환자 상황에 맞춰서 수술 방법, 절개 위치는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두피절개 광대 재수술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어떤 희망 섞인 어떤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참고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